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했던 메이크업 궁금해해주시는 분들 많아서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코렉팅 해줄게요. 붉은기 있는 흉터들이 있어서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각도가 좀 바뀌었죠? 그 전에는 정면에서 조금 더 아래에 있는 각도였는데 이번에 삼각대를 큰 걸로 바꿔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찍고 있어요. 원래 엄청 조그만한 삼각대를 샀어가지고 자세도 계속 구부정해지고 결장 각도로 찍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큰 삼각대 하나 다시 장만을 했습니다. 갑자기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 좀 이상해지지 않았어요? 데이트 폭행 썰 찍은 영상 비하인드가 있는데 카메라가 15분마다 자동으로 영상이 끊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메이크업 촬영하면 영상이 4개 정도 나와요. 그 썰은 영상 3개 정도 나왔었는데 파일을 편집하려고 옮기면 카메라에서 바로 지우거든요. 다른 거 촬영할 때 용량 부족할까봐 미리미리 정리를 하는 편인데 편집하려고 보니까 총 영상이 길이가 생각보다 짧은 거예요. 이번에 편집 오래 안 걸리겠다 해가지고 첫 번째 클립을 다 컷 편집하고 두 번째 클립으로 넘어갔는데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거예요. 그때는 이미 촬영 다 하고 다음 날인가 그랬거든요. 알고 보니까 두 번째 영상이 통째로 날아간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파일 옮길 때 영상 전체를 다 눌러서 옮겼으니까 중간에 한 개가 빠질 수가 없는데 한 개가 없어진 거예요. 어떡할까? 재촬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부분만 따로 촬영을 해서 넣을지 고민을 하다가 똑같은 메이크업, 똑같은 헤어스타일 최대한 비슷하게 해서 재촬영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비슷한데 화면 색감이랑 앞머리 조금 달라요.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촬영이 조금 잘못됐는데 재촬영한 걸 또 재재촬영하기가 엄두가 안 나가지고 최대한 색감 맞춰서 올리긴 했거든요. 혹시 보시면서 불편하신 분들 없으셨겠죠? 하여튼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스타일링 해볼 건데 그 스타일링과 메이크업을 오늘까지 총 3번을 하는 거죠. 초록색으로 붉은기 커버해줬으면 이제 눈 밑 다크는 여기 제일 밝은 살구색으로 해줄게요. 제가 원래 쇼츠는 잘 안 올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룩북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레퍼런스 영상 참고하려고 찾아봤는데 보통 룩북은 스튜디오에서 각 잡고 하는 거 아니면 쇼츠로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엄청 패션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스타일로 입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첫 시작부터 롱폼으로 각 잡고 찍기가 어려운 거예요. 엄두가 안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번에 메이크업 하는 거랑 스타일링 하는 거 둘 다 쇼츠로 찍어서 분량이 길어서 나눠서 올렸는데 룩북처럼 옷 입는 쇼츠 많이 좋아해 주셔서 앞으로 웬만하면 준비할 때 최대한 남겨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코렉팅 해줬으면 파우더로 코렉팅한 부분 고정해줄게요. 오늘이 이제 남은 겨울 중에 제일 추운 날이라고 하는데 날 풀리기까지 딱 일주일 남았거든요. 좀 빨리 날이 풀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겨울을 너무 싫어해서 추우면 몸이 굼 떠지는 거랑 원래도 부지런한 편이 아닌데 사람이 너무 게을러진다 해야 되나? 전기장판 틀고 누워만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겨울은 별로 안 좋아하고 여름에는 좀 덥더라도 햇빛 맞고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쿠션 발라줄게요. 브이로그도 자주 찍으려고 하는데 겨울에는 진짜 집 연습실 말고는 하는 게 없어서 얼른 봄이 왔으면 좋겠네요. 여름 아이이기 때문에 밤 공기 시원한 한여름을 좋아하지만 약간 걱정되는 거는 살 타는 거? 제가 원래 여름에도 모기 물리고 살 타는 게 싫어서 상의는 거의 나시만 입는다고 쳐도 바지는 보통 긴 바지를 입어요. 잘 타지 않았었는데 작년에 엠잡러 로그 보시면 영상 중간쯤 쇼핑몰 하는 오빠 도와주면서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그때가 진짜 더운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땡볕에서 정말 오래 촬영을 했어요. 하루 종일. 그날 진짜 더웠거든요. 그래서 선크림도 바르고 안 타려고 중간에 셔츠도 입고 이랬었는데 결국엔 그날 진짜 초등학생 때 이후로 상체가 시커멓게 타가지고 나시 입고 있었는데 그 끈자국이 그대로 난 거예요. 제가 원래 피부가 엄청 하얀 편이거든요. 탄 자국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어디 여행 갔다 와서 탄 거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 텐데 안 예쁘게 타가지고 화장할 때 피부 톤 차이 나는 거 좀 민망하고 어두운 베이스 화장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가지고 겨울 되면 금방 돌아오겠지 했는데 최근에서야 좀 다시 하얘진 것 같고 꽤 오래 걸렸어요. 다음은 컨실러. 진짜 얇게 덜어서 12시에는 나가야 되는데 10시 반이거든요. 제가 오늘 한 8시쯤에 일어나서 지금 감기 걸린 것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되니까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 먹으려고 아침 간단하게 먹고 바로 준비
준비 중인 건데 항상 촬영하면서 겟레디를 하면 어쨌든 원래 준비하는 시간보다 딜레이가 되거든요. 말도 해야 되고 촬영하는 거다 보니까 화장도 좀 더 신경 써서 하고 이러니까 촬영한다 이러면 한 3시간 자꾸 준비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유를 부리면 안 돼요. 지금도 벌써 불안해. 화장은 약간 덜어내거나 화장품 챙겨서 밖에서 할 수도 있는데 머리가 탈색모에 또 엄청 애매한 중단발에 곱슬이고 이래서 집에서 세팅을 하고 나가야만 되거든요. 근데 저는 머리 하는 시간이 거의 1시간 가까이 돼가지고 머리 때문에 보통 준비가 2시간이 걸리는 건데 화장 예쁘게 다 해놨는데 머리가 산발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저보고 단발이 훨씬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 지금 머리 기르는 이유가 단발은 세팅을 안 하면 정말 이상해요. 묶고 나가더라도 머리끈 한두 개로 스타일링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단발은 스타일링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머리를 묶더라도 앞머리를 좀 다르게 연출한다던가 그 정도밖에 바꿀 수가 없거든요. 제가 머리 묶는 걸 좋아해서 원래 머리카락 기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예쁘게 묶을 수 있으니까 기르려고 하는 건데 근데 또 언제 변덕이 생겨가지고 바로 칼단발로 다시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컨실러 펜슬로 커버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파우더 처리해줄게요. 내일 머리를 하러 갈 것 같은데 이번에 그냥 탈색모 노란 금발 하고 싶어서 금발 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너무 이런 노란 금발보다는 노란기를 잡아주는 색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다 좋은데 뿌리 자랐을 때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이 노란 금발이.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노란기 빠진 베이지로 하지 않을까. 컨실러 펜슬로 잡티 정리해줄게요. 약간의 꿀팁은 얘는 1호고 얘는 3호인데 쉐딩 들어가야 되는 어두운 쪽 있죠. 턱 라인이라든지 광대 이런 쪽은 3호로 커버해주고 밝아야 예쁜 부분 이런 쪽은 1호로 커버를 해줍니다. 제 피부 자체에는 1호가 티가 안 나긴 하는데 밝은 걸로 커버한 부분은 쉐딩 올라가면 티가 나고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피부톤 맞춰서 외곽은 어두운 걸로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쇼츠 찍으면서 알았는데 베이스 메이크업만 25분을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진짜 금방 하거든요. 저는 밖에 나가서 수정 화장을 절대 안 하는 편이라서 애초에 할 때 베이스를 완전 잘 다져놔야 밖에서 수정할 일이 없더라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얇게 파우더 해줄게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 제 눈이 엄청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렌즈가. 이 렌즈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요즘 진짜 자주 끼고 있어요. 원래는 직경 큰 렌즈 너무 귀염상 되는 것 같아서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좀 추구미가 바뀌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직경 작고 삼배간 느낌 나는 도도한 눈을 좋아했는데 렌즈 빼면 너무 다른 사람 되는 게 싫어서 웬만하면 작은 직경 렌즈 많이 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추구미가 늘 바뀌어서 큰 렌즈도 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쉐딩입니다. 제일 진한 색으로 턱 라인 쪽을 커버하잖아요. 비비면 안 되고 이렇게 콩콩콩콩 도장 찍듯이.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여기 이렇게 기역자로 이 부분을 콩콩콩콩 해서 턱 끝이 좀 더 날렵해 보일 수 있게끔 광대는 옆에서부터 일자로 안으로 들어오면서 음영을 줍니다. 저는 이 옆광대 쉐딩하는 것도 엄청 좋아해요. 이렇게 안쪽까지 쉐딩한 다음에 블러셔 연결하면 예쁘거든요. 푸쉐딩은 이 쉐딩 스틱으로 원하는 모양대로 인중, 코 중간에 한번 끊어주고 여기 아이홀 깊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하이라이팅 했을 때 좀 더 돋보일 수 있게 C커브 그리면서 바깥으로 내려주거든요. 그런 다음에 브러쉬로 너무 문대면 다 지워지니까 콩콩콩콩 블렌딩 해줍니다. 물들이듯이 음영 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블렌딩 해주고 무슨 블러셔 썼냐고 여쭤보셨는데 이 릴리바이레드 감성빔이거든요. 완전 쿨한 메이크업 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웜한 감이 있는데 뉴트럴하게 쓸 수 있는 색이라서 블러셔 강조하고 싶을 때 붉은기가 많이 올라오는 블러셔 쓰고 싶다 할 때 쓰는데 그때 했던 메이크업은 볼 아래 바깥쪽으로 발라줬거든요. 이쪽에 흉터가 있어가지고 커버한 거 최대한 안 벗겨지게 조심히 옆광대 일자로 쉐딩한 부분이랑 이어질 수 있게. 그때 한 메이크업은 조금 범위가 넓게 발라줬었거든요. 눈 밑에서 입술 조금 위까지 넓게 발라줄게요. 턱끝이랑
끝, 콧등에도. 영상에서는 형광기 돌게 보이는데 이건 지금 조명이 밝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영상에서 보이는 색감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눈썹을 눈 화장하고 그 길이에 맞게 맞춰 그리는 편인데 제가 항상 편집할 때마다 보면 눈썹 탈색을 해놔서 그런지 눈썹 없는 게 조금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눈썹 먼저 그려줄게요. 늘 쓰는 머지 브로우로. 제가 눈썹 숱이 엄청 많고 진한 편이에요. 눈썹 탈색 장점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색감이 전체적으로 통일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머리가 밝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눈썹을 탈색하면 숱이 많은 부분도 숱이 별로 없는 부분이랑 색감이 비슷해지면서 눈썹을 그려도 떡져 보이지가 않고 색감이 일정해지거든요. 탈색하고 직후에는 깔끔한데 3일만 지나도 조금 지저분해질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눈썹 숱 다듬어주면 자란 부분이 좀 잘려서 나가면서 다시 눈썹이 전체적으로 연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다가 좀 진해진 것 같다 이러면 다시 탈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은 앞머리를 내릴 거니까 그냥 눈썹 있어요 이 정도 느낌으로만 그려줍니다. 풀어줄 때는 뒤에는 한두 번만 빗어주고 앞쪽 위주로 계속 이렇게 빗어줍니다. 숱이 앞이 더 많기 때문에 앞머리 손으로 살짝. 그리고 또 팁이 있는데 영상에선 잘 안 보이는데 오른쪽 눈썹이 지금 앞머리에 조금 검은 부분이 올라와서 진하거든요. 이럴 땐 그냥 핀셋으로 한두 가닥 정도 뽑아주면 다시 연해지거든요. 이 팔레트로 제일 밝은 색상 사용해서 눈두덩이 전체에 올려줍니다. 언더에도 깨끗한 도화지 만들어준다 생각하고 전체적인 톤을 한번 맞춰주고요. 가운데 핑크색이랑 MLBB 느낌 나는 색깔이 있어요. 두 개를 섞어서 눈끝이랑 눈앞에 음영을 줄 건데 음영 줄 때 애초부터 위쪽으로 꺾어서 눈꼬리에 올라가게끔 애초부터 고양이 눈매를 만들기 위해 음영 잡을 때도 작업을 해줍니다. 눈 앞머리는 너무 가운데까지 오지 않게 짧게만 앞쪽에 발라주고요. 전량으로 삼각존만 살짝 연결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조금 음영이 생겼죠? 아이 메이크업은 가까이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펜슬 라이너로 틀을 잡거든요. 일단 눈꼬리만 할 건데 눈 끝나는 부분 바로 위쪽에서부터 위로 꺾어서 그려줄 건데 여기서 내려갔다가 가면 아이라인이 길어지고 과해지거든요. 눈이 끝나는 부분보다 좀 더 안쪽에서 이렇게 포인트는 여기가 떨어져 있어야 되고 뭉툭해졌잖아요. 펜슬 라이너가 좋은 게 제가 손톱이 뾰족하니까 얘로 뒤로 빼주면 이렇게 샤프하게 라인이 빠지거든요. 가이드만 잡아놓고 속눈썹 붙인 다음에 점막이랑 풀 비치는 부분 채워주면서 자연스럽게 눈매에 연결해줄 거라서 일단 이렇게 냅두면 돼요. 컬링 엄청 예쁘게 올릴 필요는 없고 오히려 너무 찝으면 요즘에는 제가 속눈썹을 위로 붙여가지고 속눈썹이 잘 안 붙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찝어주면 돼요. 제가 근데 속눈썹이 원래 좀 있는 편이라서 마스카라만 해도 되긴 하는데 오히려 저는 마스카라 지우는 게 너무 불편해서 그냥 속눈썹 붙이게 되더라고요. 속눈썹은 떼면 그만이니까 오늘은 언더 안 할 건데 뷰러만 좀 해줄게요. 속눈썹을 붙여줍니다. 쉬인에서 구매를 했고요. 3가닥에서 4가닥 정도 붙이면 되는데 가운데부터 해서 3개 붙일 것 같아요. 깜빡 속눈썹을 처음 써봤는데 초반엔 안 그랬거든요. 보관을 하고 있을수록 물이랑 기름이 안 섞이듯이 층이 뭔가 분리돼서 나오거든요. 접착력은 좋긴 한데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어. 진짜 최대한 말린 다음에 붙여야 눈에 바로 붙거든요. 요즘에는 속눈썹 위로 붙이다 보니까 최대한 속눈썹 라인에 가깝게 붙여야 점막 채울 때 라인이 안 두꺼워지거든요. 점막 채우기 전에는 티가 나요. 원래는 속눈썹 아래로 붙였었는데 그러면 속눈썹 붙인 티가 잘 안 나더라고요. 제 속눈썹이 숱이 있는 편이다 보니까 제 속눈썹에 눌려서 아래로 눕더라고요. 뒤에 라인 그려놓은 게 눈에서 좀 떨어져 있으니까 뒤에 속눈썹도 내려서 붙이는 게 아니라 이 라인 따라서 일자로 지울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3가닥만 붙일게요. 잘 말려줍니다. 리퀴드 라이너로 눈 대칭 생각해서 오른쪽 눈이 왼쪽에 비해 감겨있다 해야 되나? 오른쪽 앞꼬리를 조금 더 또렷하게 채우고 쌍꺼풀 라인 비슷해 보일 수 있게 두껍게 채우거든요. 이런 대칭 생각해서 채우고 속눈썹끼리 연결된 이 검정색 바 있죠? 연결을 해줍니다. 점막 채워주고 앞꼬리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할 땐 어떻게 하냐면 앞이 아니라 밑으로 일자로 내리고 조금만 해줍니다. 잘 말려주고요.
라이너 넣기 전에 점을 찍어줍니다. 점은 그냥 찍고 싶은 곳에 찍으면 되고 오늘은 여기 볼에 하나, 반대쪽 눈 밑에 하나 찍을게요. 트임 라이너로 앞구리 그린 부분부터 연결해서 윗속 눈썹 라인 그대로 따라서 일자로 빼는 게 아니라 눈 올라가는 라인 그대로 이렇게 해줍니다. 커팅된 브러쉬로 제일 어두운 색은 라인 그려준 곳 한번 스머징 해주고요. 이걸로 애교살. 아까 썼던 약간 MLBB한 컬러 있죠? 트임 라이너 해준 부분 블렌딩 해줍니다. 글리터 제일 반짝거리는 걸로 눈두덩이 가운데 부분에 올려주고요. 핑크 펄 애교살 앞쪽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터로 코끝이랑 눈 앞머리에도 하이라이터 발라주고 립은 맨날 바르는 하트% 립 펜슬이랑 모브 휩 발라줬고요. 머리는 조금 다르게 된 것 같긴 한데 비슷한 느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느낌이 맞는지 너무 급해가지고 카메라도 꺼지고 이래서 당장 나가야 돼가지고 마음이 급한데요. 어쨌든 봐주셔서 감사하고 요즘 즐겨하는 메이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